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부터 한일 관계와 관련된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 이런 것도 막고 있고, 또 우리와 관련된 경제 문제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우리에게 심한 타격을 줌으로써 본인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들 눈으로 다 보이시죠? 정말 일본은 우리하고 가깝고도 먼 이웃이긴 합니다만은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인가 하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일본과 화해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우리 36년간의 강점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거든요. 이제는 일본한테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하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과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본이 그렇게 사과하면 동반자로 미래를 함께 나가려고 우리도 해야 되겠죠. 우린 그럴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넓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혀 왔어요. 이 일본과의 갈등 관계, 일본이 우리를 침입해온 이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천여회의 외침이 있었다. 그런데 그 천여회 외침 중에 90% 이상이, 900회 이상이 일본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엄청난 괴롭힘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우리를 공격했을까? 우리를 침입했을까? 이런 내용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재미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 점령해서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삼았다고 거짓 역사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본 서기예요. 일본 서기에 의하면 서기 200년에 진구 천황이라고 하는 여왕이죠. 진구 여왕. 이 여왕이 글쎄 임신 상태에서 하늘에 아기를 낳지 말게 해달라. 내가 이 한반도를 정벌하러 가니까, 가야 정벌하러 가니까 내 아기 몇 달간 낳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서 아기를 낳지 않게 하고 바다를 건너와서 가야 전체를 갖다가 정벌하고 속국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진이라고 하는 천황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실제로 그 사람이 왔던 것도 없고 일본이 우리 가야를 평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일본 서기에 369년에 야마토 정권이 백제로 와가지고 백제를 정벌해서 속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외라고 하는 나라는 백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국이에요. 문영왕과 관련된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백제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백제에 남아있고, 나머지 왕자들을 일본에 보내서 거기서 성장하게 하고, 이 왕세자가 잘못되면 그쪽에 있는 왕자들 혹은 종친들을 데려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왕노릇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왕실에서 칠치도 이런 거 하사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왕인 박사 보내서 글 공부 시켜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무식했던 일본 사람들한테 왕인 박사가 가서 한문도 가르쳐주고 문화도 알려주고, 그래서 오늘날 일본 문화가 이렇게 성장한 건데, 아니 당시 백제의 고마움을 갖다가 이야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백제를 속국으로 삼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일본이 끊임없이 한반도를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일본이 먹을 게 없거든요. 고대에도 일본은 평야도 별로 없고 또 바닷가만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략질 형식으로다가, 우리가 왜구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노략질을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남해안 일대, 서해안 일대를 공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외국한테 굉장히 이런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늘주왕대의 박재상 설화, 실제로 당시에 늘주왕의 아들을 갖다가 이런 외로 보내게 됩니다. 하도 막 이런 노략질을 많이 하니까 야 그래 우리 왕자 보낼 테니까 화해하자 이렇게 됐던 이야기였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이 뭐 엄청나게 강국이어서 신라를 갖다 공격해서 아예 뭐 볼모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용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문무왕 같은 분들이 죽어서 동해의 용왕이 되어가지고 동해로 올라오는 왜구들을 막아내겠다. 불국사에 바라보는 곳이 바로 동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동해로 오는 그런 왜구들을 불법의 힘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석굴암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왜는 말이죠, 백제의 속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당시 백제와 경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를 공격을 많이 했어요. 이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백제의 지시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은 거꾸로 자기들이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를 갖다 굉장히 힘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광개토 대왕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신라가 백제와 왜의 연합 공격으로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신라의 왕이 이제 광개토 대왕한테 고구려의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일본은 백제의 지시를 받는 그런 일본이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나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왜라고 하는 나라 일본은 아주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뭐 백제를 공격하는 사례야 뭐 아예 없는 것이고, 바로 신라를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노약질을 하기도 했었었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일본이 거짓 역사를 서술하고 그것들을 오늘날까지 일본인 아이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2000년에 한일 역사학자들이 한일 공동 역사 저술위원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 속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역사 기록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거짓된 역사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과거의 잘못된 역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다시 잘 정리가 된다면 2000년에 만들어진 한일 공동 역사 교과서, 이것이 다시 채택되고 다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어린이 교과서에 독도 2024년부터 기술하는 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분노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일 간의 갈등 관계 서막, 일본은 언제부터 우리를 침략했는지 이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